힘이 되는 경제, 힘이 되고 싶은 경제.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박상희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윤경 경제전문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힘이 되고 싶은 경제. 너무 강조해 주시는데. 좋은 소식들이 사실 없고 희망 고문을 또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있는 대로 이렇게 공이 날아오는 거를 무섭다고 눈을 감으면 맞거든요. 끝까지 보고 피할 수 있을 때 피하고 받아칠 수 있을 때 받아쳐야 되니까. 우선 날아오는 공을 좀 보겠습니다. 2달 연속 우리나라 경상수지 적자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수지 말고 경상수지죠. 무역수지는 적자가 된 지 꽤 오래됐고 11개월 정도. 11개월. 그러니까 무역만 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경상수지, 뭐가 경상수지입니까? 무역수지를 포함한 상품수지, 서비스수지에다가 이제 그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벌어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이전 소득도 포함이 되고 또 뭐 배당금 이런 걸 다 합해서 이제 통계를 해서 얘기하는 게 경상수지인데, 그러니까 무역수지가 적자일 때 정부는 그랬어요. 무역 수지만으로는 우리나라 대외 신인도가 뭐 하락했다든지 뭐 이렇게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은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경상수지는 아직까지 흑자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경상수지가 적자를 1월에 큰 폭으로 보였고요. 그때가 이제 42억 1천만 달러로 최종 집계가 됐고 2월에 5억 2천만 달러 경상수지 적자. 수출이 준 것이 가장 큰 이유고요. 뭐 반도체 수출이라든지 뭐 대중국 수출이 줄어서 그렇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해외 여행은 느는데 아직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은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서비스 수지도 4개월째 적자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경상수지 적자 어쨌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게는 큰 타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수출 안 되고 있다는 이런 빨간불에다가 경상수지 적자로 인해서 혹여 외국인 자본이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한다면은 종합적인 성적표가 지금 많이 안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1월 달에는 경상수지 적자폭이 42억 1천만 달러. 그나마 2월 달에는 5억 2천만 달러. 이게 2달 연속 적자는 11년 만이기도 한데 그나마 좀 적자폭이 줄어든 거를 위안으로 삼아야 됩니까? 아니면 뭐 어떤 겁니까? 이건? 네, 경상수지 적자가 사실 2월에 난 게 저는 약간 의외였어요. 왜냐하면은 그 무역수지가 2월 달이 52억 달러 정도 적자였고 1월은 125억 달러 정도가 적자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70억 달러 지금 차이가 났는데 그런데 경상수지 1월 달은 42억 달러 정도 적자였고 근데 이번에도 역시 5억 2천만 달러 적자가 나와서 좀 물론 이제 무역 수지하고 경상 수지라는 게 상품 수지하고 무역 수지가 비슷하긴 한 건데요. 근데 이제 조금 기준이 다릅니다. 무역 수지는 통관 기준으로 잡고 상품 수지는 소유권 이전을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점이 다르고 또 이게 수출 수입할 때 수입 가격은 보험료라든지 이런 게 포함된 가격으로 무역 수지에서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입을 조금 더 경상수지 계산할 때보다 더 크게 되기 때문에 그렇네요. 수입이 조금 더 늘겠네요. 그래서 적자폭이 조금 더 크게 항상 잡히는 경향은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제가 무역수지 2월 달 거가 나왔을 때 2월 달 경상수지는 다시 흑자가 될 것 같다고 했는데 5억 2천 적자가 나서 약간 놀랐고요. 그건 다른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서비스 수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악화되는 측면이 있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작년 8월부터 수출하고 수입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었어요. 대부분. 그러다가 2월 달에 오면서 수출하고 수입이 감소폭이 둘 다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봐서는 뭐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계속해서 나빠지던 게 어느 정도 좀 여기서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네. 이제 중요한 거는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지금 안 좋아요. 사실 1월, 2월 다 그러니까요. 반도체는 굉장히 안 좋았는데 2월 달에 수출이 좋아진 거는 자동차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동차가 좀 많이 팔렸어요. 네,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그 작년 동월 대비해서 거의 한 47% 정도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부품도 13.3 그리고 2차 전지, 네, 일반 기계 이런 게 굉장히 수출이 좋았거든요. 네. 이제 하나는 이제 자동차가 지금 2월 달에 너무 좋았는데 이게 지속될까는 조금 의문스러워요. 그런 면에서 약간 반등은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반도체가 여전히 안 좋고 자동차가 이렇게 계속 좋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게 추세적인 반등이 되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전부 다 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업황이 뭐 전반적으로 하락기라서 그런 거고 그래서 하반기 되면은 업황이 개선될 거다. 뭐 저점 찍지 않았겠냐. 더군다나 삼성전자가 감산 어닝 쇼크가 있었죠. 사실 6천억 원. 엄청나게 줄었죠. 예, 95.7%인가가 줄었잖아요. 네, 그래서 동년 전반기 영업이익이 1조 원 밑으로 간 것도 상당히 오랜만에. 반도체만 따지면 적자를 봤죠. 예, 반도체는 한 4조 원 정도 적자를 본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핸드폰으로 커버한 건가요, 그러니까? 아니 가전입니까? 네. 야, 오랜만에 가전으로. 그동안에 이제 SK 하이닉스랑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감산을 이미 했어요. 웨이퍼 수도 줄이고 이래서 메모리 가격을 어떻게든 반등을 시켜야겠다. 그래야지 업황이 나아진다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는데 삼성전자는 아마 2000년 후반에서 2010년대까지 됐던 그 사이클에서도 치킨 게임을 그냥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1등이야. 니네 버틸 수 있으면 버텨봐. 그렇죠. 버틸 만큼 버텼고 실제로는 또 그래서 이겼잖아요. 이겼죠. 그랬던 경험이 있어서 감산을 안 할 줄 알았는데 깜짝 감산 결정을 했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 그럼 감산과 메모리 가격 반등, 업황, 업턴 이런 것들은 다 함께 오지 않겠느냐는 좀 증권가에 약간 좀 부풀림이 있었고요. 투자자들은 희망을 갖게 됐죠. 너무 긍정적인 희망을 지금 한 거 아닌가라는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같은 의사결정이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그게 신기했습니다. 저는 그런데요. 진짜로. 이게 감산을 역대 최악의 실적을 내고 감산을 발표했다면은 이게 굉장히 나쁘게 반응했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감산을 하니까 앞으로 가격 하락폭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뭐 오히려 주가는 올라갔는데 과연 이게 그렇게 수요가 하반기에 반도체 수요가 살아날 수 있을까? 지금 보면은 우리 수출 감소하는 것 중에서 반도체도 크지만 컴퓨터도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코로나 때 서버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확충이 돼 있고 그래서 그 수요가 새로 이제 업데이트하는 수요가 언제 살아날지가 좀 불확실하고요. 뭐 챗 GPT 같은 것들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지금 생각보다는 챗 GPT 들어온다고 해서 수요가 많이 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GPT 같은 AI용 반도체는 또 달라요. 그렇죠. 엔비디아 같은 곳들이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비밀 시스템 반도체고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이기 때문에 챗 GPT AI 호재 이렇게 해서 증권사 리포트들이 나오더라고요. 하반기 수요 회복이라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좀 잘못 갖다 붙인 것 같아요. 거기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가긴 가죠. 물론 가긴 가는데 주로 이제 고가의 그 시스템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도 있고 메모리 반도체도 아주 고가의 반도체들이 주로 들어가는. 그 메모리 반도체는 어쨌든 뭐 이 산업에 반도체 산업이다. 이렇게 이제 요즘 첨단 산업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챗 GPT가 그러니까 뭐 그게 한다고 해서 갑자기 막 챗 GPT 그 관련해 가지고 뭐 서버가 그렇게 갑자기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좀 과장됐었던 면이 있고 해서 이게 하반기에도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굉장히 불확실해 보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거 그 삼성전자 주가는 실적 발표 아주 실적 뭐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1조 밑으로 내려갔고 그다음에 소위 기존의 1등 전략은 치킨 게임에서 이기는 전략이었는데 감산 발표했고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회복으로 업황도 업턴 해서 실질적인 회복으로 갈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에 대해서 관건은 수요예요. 수요가 회복되니 방금 이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하반기에 세계 경제
어떻게 갈지 아직은 장담할 수가 없는데 뭐 미중 갈등도 있고 여전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긴축 기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약간 좀 경기를 억누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낙관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고가 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감산 결정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한 1분기 정도 걸려요. 근데 이제 고가에 들어가는 그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소비 심리만 회복이 되더라도 즉각적으로 좀 반응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살아난다는 시그널만 확실하다면 그렇게 되겠지만은 지금은 약간 pom프질이 아닌가라는 pom프질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아닙니다. 뭐 pom프질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자, 근데 그 한 가지만 좀 짚고 가겠습니다. 삼성전자 얘기, SK까지 이제 반도체 얘기가 어쨌든 중국의 문제인데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반도체 쪽에 계신 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드레일 조항 이게 관건이다. 딴 거 다 떠나서 중국 그 소위 이 중국에 있는 SK하고 그 삼성전자 공장 추가 투자 못하도록 한 거 이거 2, 3년이라도 유예받지 못하면 올 10월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뭐 거의 망하는 거다. 거의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반도체법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대로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에도 저희가 한미 정상회담에 들고 갈 숙제가 상당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확언을 얻어낼지 어떤 언지를 받아낼지 이런 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뭐 중국에 대한 추가 투자를 못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공급 자체가 원활하지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수요가 늘어도 공급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거기 뭐 투자한 공장 거의 사실 회수가 안 되게 다 날아가는 것도 날아가는 거고요. 또 중요한 거는 중국에 대한 중국의 수요에 대해서 우리가 맞춰줘야 되는데 대응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대응이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죠. 더군다나 그 인텔 거를 그 SK가 산 거 아닙니까? 중국에 있는 거. 인텔은 쏙 빠져나가고 우리만 가서 딱 막혀버렸다. 그러니까 공급을 제때 못하면은 공급선을 바꿀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제 그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면은 한국에서 삼성이 반도체를 더 생산할 요인이 생길 수도 있어요. 중국에 들어갈 것을 국내에서 해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더 두고 볼 문제긴 한데 하여튼 대통령께서 방미하기 전에 어떤 걸 좀 해야 된다는 리스트를 좀 잘 만들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의제로 조율해 왔던 김성한 그다음에 외교안보 실장하고 그다음에 외교비서관이 전부 다 블랙핑크 레이디 가가한테 날아가 버려가지고 의제 조율이 어떻게 돼가고 있을지는 그게 걱정입니다. 도청을 미국에 했는데 어떻게 거기에는 걸렸는지 모르겠고요. 예. 자, 그런데 그럼 하반기 업황이 좋아지려고 하면 수요가 문제다. 수요가 살아나느냐. 근데 어쨌든 금리가 동결 기조입니다. 이 금리 동결과 이 소비 심리 내지는 수요가 그러면 동결하면서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 부분 좀 진단을 좀 해주시죠. 그런데 국내 수요보다 전반적으로 수요. 글로벌한 수요가 문제인데 지금 뭐 미국은 내년 올해까지는 금리를 내리는 거는 뭐 전혀 아닌 것 같고 지금 다음번 5월 달 또 한 0.25% 정도 올릴 거라는 게 지금 그 지배적인 예상이에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지금 뭐 국내 금리가 뭐 국내 경기에도 지금 미치는 영향도 저는 보니까 좀 미미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뭐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지금 없다고 보이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다들 예상은 금리 인상 안 하려고 동결할 거라고 하는데 저는 이때 금리를 0.25% 정도 올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여유가 생겨가지고 다음에 금리 정책을 할 때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그 정책 당국이 재량을 좀 가져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0.25 올린다고 해서 큰 충격 올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뭐 환율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안정화될 수 있어요. 지금 금리 안 올릴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금리 안 올릴 거라고 뭐 열이면 열 다 그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보도가 나와서 다음 달 것까지 지금 동결할 거라는 전문가들의 전망도 나오는데 물가가 안정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은 4%이기 때문에
때문에 4%대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안정적인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요. 네.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시그널만 저는 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0.25%포인트를 인상하는 건 지금 경기에서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여차하면 우리는 언제든 올릴 수 있다. 금리 차이를 극복을 하고 환율 안정을 위해서라면은 뭐 우리가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만 열어주면 된다고 이게 보거든요. 이제 금리 차이라는 게 미국 금리랑 지금 1% 이상 차이가 나서 1.5%, 1.5%까지 25%. 1.25죠. 예. 굉장히 큰 최대는 차이. 1.5라고 하죠.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거라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부담을 갖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 네, 지금은 사실 그 최대 1.5% 차이가 나는데 예상보다 환율도 좀 더 안정화돼 있고 그리고 뭐 자본 유출 같은 게 일어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게 금리 격차가 조금 더 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은 하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도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굉장히 크고 미국도 뭐 지금 이제 SVB 이후에 안정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전히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금리하고 물가 얘기를 했고 물가 여전히 높은 상태다. 다시 소비를 진작하거나 어쨌든 뭐 서민들이 안전되려면 국가에서 재정을 투입하는 게 마중물이 될 수 있을 텐데. 근데 지금 재정이 바닥이 나고 세수 손실이 올해 20조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재정 정책을 쓸 수 있는 여력도 없지만 사실상 이 정부가 해놓은 말에 묶여 있어요. 왜냐하면 건전재정을 추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추경을 하려고 해도 그런 것들은 다 국가 채무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말에 묶여 있는 것들을 먼저 좀 풀어야 된다고 근데 아마도 생각을 해요. 제 예측입니다만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그런 자신의 말에 묶인 것보다 더 급한 게 내년 총선 정부 여당으로서는 그러면은 막 소위 마약이라도 놓으려고 하지 않을까. 몰핀을 놓지 않을까. 경제 몰핀. 그래서 하반기에 그래서 추경 같은 것들 들고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또 총선을 생각해서 추경에 대해서 뭐 얼마 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받고 더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사실 경제에 굉장히 큰 주름을 두고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자꾸 재정 투입해서 경기 부양시켜야 된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물가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우리 뭐 PF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융 불안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든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게 우선이고 그 과정에서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식으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세계 각국이 재정 지출을 굉장히 많이 해서 국가 부채가 많이 늘었어요. 우리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덜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끝나고 나서 미국 같은 경우에 IRA 같은 경우 마찬가지지만은 재정을 확 줄여가지고 필요한 데는 쓰지만은 전반적으로 흑자 기조로 가면서 부채 관리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작년 올해 계속해서 적자를 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방향이 좀 굉장히 잘못된 정책. 재정을 막 확대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서민 경제에 저희는 주름은 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름은 펴야 그 재정은 그러니까 당연히 증세를 더 했어야 되는데 지금 감세를 대규모 감세를 한 거예요. 아이고 참 말에 많이 정부 여당이 묶여 있는 것 같네요. 힘이 되는 경제 김윤경 기자, 박상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